자, 오늘은 단면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계단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단의 평면도 그리고 단면도까지 그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계단은 피난 계단입니다. 방화문이 있고 방화구획으로 갇혀 있죠. 이것을 보고 피난 계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는 계단들은 직통 계단인데 직통 계단에서 방화구획이 적용이 되는 것이 피난 계단. 그것보다 더 강화된 계단은 특별 피난 계단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계단은 가로 6.2m에 세로 3m의 계단입니다. 계단 참은 1500으로 현재 벽지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내폭으로는 1500이 나오고 계단의 너비는 300짜리 계단이 됩니다. 그리고 계단의 개수는 11개가 됩니다. 11단, 11단. 그래서 22단이 올라가는 계단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가 최대 층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높이가 얼마가 될까요? 자, 계산기를 한번 열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현재 계단은 올라갈 수 있는 라이즈가 22개 됩니다. 이 22개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 한 단의 높이는 법적으로 180이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60 이렇게도 여러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180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3960이네요. 이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는 3960입니다. 이 지금 말씀드리는 그 기준은 이 계단이 한 바퀴 돌았을 때죠. 여러분들도 한 번씩 건물들을 다니다 보면은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한 번에 한 바퀴 돌아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두 바퀴 돌아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시를 드리는 것은 한 바퀴 돌았을 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계단은 3960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얼마만큼인지를 한 번씩 계산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계단의 단면선이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이 방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올라가는 부분에 이 계단 부분이 단면으로 잘려져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 다운으로 써 있는 이 부분의 계단은 인면으로 보이겠죠. 이 인면과 단면이 함께 조화돼서 아래와 같이 이 출입문이 여기에 A 부분에 걸려있기 때문에 잘리는 거고요. 이 출입문이 이렇게 뚫려 있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 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이 부분은 단면 골조가 이렇게 잘려가지고 보이게 될 것이고 두껍게 보일 것이고 이 계단 참에서는 넘어서부터는 이 부분의 계단이 인면으로 보입니다. 인면으로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단을 그려주고 치수가 있네요.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골조 중심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치수들은 내부 마감재 기준으로 이제 치수가 적혀 있네요. 자, 이 부분들은 법적인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 150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계단 참이 1500 이상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계단의 내부는 트레드, 이 계단의 너비를 얘기하는 거죠. 이 너비가 300짜리가 10개가 있다. 그 뜻입니다. 300짜리 곱하기 10개 트레드, 단 너비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봤더니 1900, 1900 있고 계단 참이 있습니다. 이 계단 참에는 디테일하게 이 계단의 라이즈, 높이가 11개의 라이즈가 172.72로 11개가 존재한다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죠? 옆에서는 10개의 트레드인데 라이즈는 11개네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죠. 10개의 트레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해서 10개 트레드가 되는데 라이즈는 어떻게 되느냐? 올라가는 개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리고 바깥쪽에 하나 더 있네요. 11개. 그래서 라이즈는 항상 트레드보다 한 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옆에 치수가 하나 더 있네요. 3454.19.
내가 지금 밟고 있는 계단에서 헤드룸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표시해 준 겁니다. 즉 법규에는 이 헤드룸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2.1m 이상을 확보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에 서 있을 때 사람 머리가 닿지 않을 높이만큼이 되는지를 이렇게 항상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현재는 3,450이 넘어가기 때문에 2.1m 이상으로 충분히 문제가 없는 계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면을 간단하게 표현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작도라든지 이해도를 위해서 계단의 마감재, 복도의 마감재들은 배제를 하고 현재 도면을 작도할 겁니다. 자, 평면도에서 중심선이 그려져 있네요. 간단하게 렉탱글을 이용해서 박스를 그리고 위아래로 벽체를 그려줍니다. 벽체 두께는 200입니다. 아래로 100, 위로 100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출입문이 있네요. 제가 치수를 친절하게 띄워드렸으니 이 치수를 가지고 트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중간고사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리는 명령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인, 트림, 렉탱글, 필렛, 오프셋, 카피, 미러 이 정도는 모두 이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골조가 완성이 되었고 출입문을 그릴게요. 여러분들은 박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렸지만 이제는 중간고사를 마쳤기 때문에 문틀과 문 두께까지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틀을 좀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박스를 100에 60 정도로 그려보겠습니다. 문틀을 표현해 줄게요. 중간쯤에 30 정도의 문이 들어갈 수 있는 프레임을 그려주겠습니다. 조인을 해서 폴리라인을 하나로 합쳐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두께 30짜리 문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홈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위아래 틀을 미러를 시키기 위해서 기준선을 그려주고 중심을 이용해서 미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형상을 그려주고 문을 이제 커피를 이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문이 이 궤적을 통해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로테이트를 해볼게요. 자, 이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문이 정확하게 맞물리면서 닫히겠죠? 자, 열심히 문을 만들어 놨으니 블럭을 만들어 볼게요. 1000짜리 파이어 스틸 도어 방화문입니다. 객체를 선택해서 블럭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계단을 그려주겠습니다. 계단은 엘리베이션 원 레이어를 이용할게요. 제가 기준선을 다 그려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리겠습니다. 어레이를 이용해 볼게요. 객체를 선택하고 직사각형으로 할게요. 열을 12개 정도로 해보고 사이 간격을 300으로 하고 행은 1개죠. 자, 이렇게 했더니 제가 1개를 추가를 더했네요. 11개인데 이렇게 300짜리 간격의 계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그대로 이 계단과 계단 사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은 100이네요. 이 100만큼 옵셋을 하고 50 띄어서 난간이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라인을 이용해서 중심선을 그리고요. 옵셋으로
위로 50만큼 떨어져 있고 아래로 50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트림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트림을 해주고, 자, 빠르게 그리기 위해서 난간을 엘리베이션 2를 선택해주고 옵셋 50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난간도 50짜리 두께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것들은 난간으로 인해서 평면도에서는 가려져서 안 보이기 때문에 트림을 해주고요. 이렇게 난간이 완성이 됐습니다. 업다운 표시를 하기 위한 파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2000 정도로 해서 그려주고, 렉탱글은 간단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잘릴 것 같고요. 여기에 업다운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가 업이고 다운이죠. 이 부분은 잘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왼쪽으로는 올라가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화살표와 점을 그려줄게요. 화살표 많이들 해보셨죠?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그려도 되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이것을 표시해 준 겁니다. 항상 업 부분에 이렇게 단면선이 위치해야 됩니다. 평면도는 해당 위치에서 900 혹은 1500 올라간 위치에서 자르기 때문에 한번 단을 표현해 볼까요? 자, 계산기 1500, 900이라면은 한 단에 170 정도로 했을 때 5개 단이면은 높이 900에 위치하는 위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단에서 6단 넘어가는 부분이 900이 위치하는, 높이 900이 위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선이 여기에 위치하는 겁니다. 자, 1.5m나 1.2m에 위치한다면 이 파선이 조금 더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 단면선까지는 해당 부분의 평면도가 보일 것이고, 이 넘어서는 이 잘렸기 때문에 다운으로 내려가고 있는 계단의 인면이 보일 것입니다. 시작점도 해치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120) 정도면 될 것 같네요. (120이) 좀 크니까 100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업.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단에 대한 평면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단면도를 그릴 거예요. 자, 단면도에서는 해당 층의 평면도가 몇 층에 위치해 있는지를 표현해 줍니다. 밑에 보면은 지상 1층에라고 되어 있죠. 지상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표현을 해줄 건데, 이 계단에 대한 층고를 한번 봅시다. 1층에서 2층까지는 층고가 3800입니다.
우리 아까 계산했던 대로 한다면은 이 계단은 394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기 때문에 3800이면은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자, 우리 계단의 라이즈 개수가 몇 개였죠? 22개였죠. 자, 22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계단은 원시적이긴 한데 이 방법을 한번 써보고 다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층과 2층의 층고는 3800이었습니다. 이 3800을 22계단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 계단의 높이는 172.72727272 이렇게 가네요. 자, 이것은 180 이하 이렇게 172.72로 계산해서 계단을 그릴 수도 있고요. 자, 단면도를 그린 방법은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평면도에서 잘리는 부분을 이렇게 골조로 한번 가져와 봅니다. 그리고 이 잘리는 부분에 대한 계단도 선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가져오고 위아래로 다 익스텐드를 해줍니다. 자, 이 기준선을 가지고 단면도를 그리면 돼요. 자, 세로선은 다 그려졌으니까 가로선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골조도 한번 그려주고요. 이렇게 골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계단 참이 있죠. 계단 참은 3800의 중심쯤에 계단 참이 이렇게 위치할 겁니다.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계단을 한번 그려줍니다. 172.72까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300만큼의 폭이 존재하고 이것을 복사해 줍니다. 이렇게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계속 이어줄게요. 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트림을 해서 계단이 여기까지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다음으로 반대편도 이렇게 미러가 돼야 되겠죠. 여러 개 그렸던 것들은 조인해 줄게요. 그리고 이 조인한 것을 한 번에 미러를 해주면은 여기까지는 단면선이 보이고 그 너머에는 이 계단 올라가는 부분이 내려가는 부분이 이제 인면을 보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에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봅시다. 이 부분을 확대를 계속 하다 보면은 DI 계단이 끝나는 이 엔드점과 이 실질적인 2층의 바닥이 0.16mm 정도 오차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0.2727717 뒤에 있는 172.727이 뒤에 있는 숫자들을 무시해서 계산을 설치했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더 정확하게 계단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단이 한 바퀴 돈다고 말씀드렸죠. 자, 계단 참을 일단 정확하게 선을 그려서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계단의 높이는 몇인가요? 1900입니다. 그리고 이 계단이 지금 위에서 있던 이 선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같은 폭으로 시작되는 부분만 하나 더 복사해 주면 됩니다. 카피해서 이 시작되는 지점을 같은 폭으로 복사를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끝나는 계단의 끝부분, 계단창의 끝부분에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폴리라인을 하나 그려요. 엔드점에서 이렇게 클릭 이렇게 그려주면은 계단은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죠. 그런데 우린 가이드라인을 300만큼 띄워서 여기에서 시작하는 가이드라인을 하나 그려줬습니다. 자,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린 계단을 디멘션을 한번 재볼게요. 자, 끝점과 끝점 어떻습니까? 172.72727273 우리가 유니트를
4자리까지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건데 8자리로 하면은 계속 뜨죠. 이렇게 명확하게 작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유니트는 너무 많으니까 소수점 4자짜리까지만 바꿔주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진 계단의 단 높이를 토대로 복사를 해서 계단 참까지 올려줍니다. 여긴 잘렸으니까 트림을 해서 없애주고 이렇게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라인들을 조인을 이용해서 합쳐주고요. 그리고 미러를 이용해서 반대편에 인면선을 완성을 해줍니다. 조인이 하나 잘못됐네요. 이렇게 해서 반대편에 올라가는 인면선도 하나 그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DI 쳐서 이 엔드포인트가 PER 이 수평선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자, 정확하게 0이 되죠. 명확하게 도면이 그려졌습니다. 골조선들을 마무리해 줄 건데요. 여기서 올라가죠. 이 계단 참은 골조가 단면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단의 단들도 골조가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한 계단 참도 골조가 보일 겁니다. 인면으로 보이는 건 무엇이죠? 그 건너편에 있는 계단의 단수들만 인면이 보일 것입니다. 자, 여기는 계단이 골조가 보이는 부분이 될 거고 여기도 골조, 이렇게까지 골조가 보일 거고요. 여기도 계단 참이죠. 자, 트림해서 이렇게 잘라주고, 계단실에서의 슬래브는 두께를 약 150 정도 주면 됩니다. 15cm 정도 주면 되고요. 옵셋으로 150을 줄게요. 150.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0을 어떻게 줘야 될지 다들 헷갈려 하는데, 가장 얇은 부분의 두께가 150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얇죠. 0이죠. 여기서부터 150만큼 두께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부분이 하나의 슬랩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렇게 필렛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워주고요. 이것은 인면선이죠. 엘리베이션 레이어를 바꿔주고요. 이 인면선도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엔드포인트까지 그리고 옵셋을 이용해서 150을 표현해주고, 자, 이 계단은 위로도 올라가고 아래로도 내려가죠. 카피를 한번 해볼까요? 카피를 이용해서 여기 좀 마무리가 덜 되는데, 여기 슬라브가 이렇게 와서 이 계단과 만날 거고 이 인면선은 이 골조 뒤에 있으니까 가려지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된 거를 복사를 한번 합니다. 그러면은 위에다 하나 복사하고 아래다가도 하나 복사하면은 같은 형식의 계단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인면선들은 이 골조 뒤에 가려지니까 잘라주고요. 얘들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도면이 완성이 됩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트림을 해서 잘라줘도 되겠죠. 그리고 골조가 이렇게 항상 끊어지지 않으니까 연결을 시켜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골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골조가 여기가 문이 있는데 문을 빠뜨렸네요. 문이 여기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슬래브가 연결이 될 것이고 높이는 2100 정도 하겠습니다. 트림을 해서 개구부를 이렇게 완성을 해줬습니다. 다음으로 난간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난간은 계단에 대한 난간 규정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전을 위해서 900 혹은 1200을 권장합니다. 보통은 1200으로 하죠. 자, 엘리베이션 2를 이용해서 난간을 그려보겠습니다. 난간은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기준으로 1200. 자, 여기도 이렇게 1200.
여기도 이렇게 1200, 여기도 1200. 그래서 이것들을 필렛을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현재 그리고 있는 방식은 매우 간소화된 학생들의 설계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크게 부족함이 없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그리진 않습니다. 그것을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DI를 이용해서 거리를 재면은 1200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필렛에서 연결해주면은 여기가 120이 넘어요. 1286이 나오죠. 자, 이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렇게는 시공이 어렵습니다. 중간에 있는 난간의 높이들은 봉을 1200으로 맞췄는데 이 계단 참을 왔더니 1280이 넘어가면서 계단에 시공이 이제 시공한 사람들의 하여금 어렵겠죠. 여기 갑자기 봉의 높이가 1280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트림되는 것들은 잘라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난간까지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복잡하게 하겠다면은 뭐 난간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세로로도 뭔가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봉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들은 디자인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일단하게 간단하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계단의 골조 그리고 난간까지 모두 표현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치수를 기입해 볼게요. 치수를 가지고 와서 복사를 할게요. 자, 위에 걸 보니까 간단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다 써먹을 수 있겠네요. 자, 이 부분 선들이 어디에 찍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3000이 이 계단의 시작점과 끝부분을 말하는 거고 1600은 계단 참 부분을 보여주는 거네요. 야, 이렇게 윗부분은 평면도에서 있던 디멘션을 컨딩해서 잘 썼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디멘션을 넣어 볼게요. 카피를 이용해서 이 치수도 하나 복사해 옵니다. 자, 일단 바깥쪽에 있는 것을 그려볼게요. 점을 디멘션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퍼펜디큘러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무브를 시켜주고 이렇게 또 스트레치를 해주면은 층고가 380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으로 표현해야 될 거는 계단 참이죠. 넘플럿 이용 레이어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선을 그려주고 기준선에 맞춰서 디멘션을 하나 카피해 옵니다. 자, 똑같이 카피를 하고 위치는 그 밑에 트림을 이용해서 라인을 디멘션을 트림해 주고요. DCO 명령을 이용해서 이 디멘션을 연속해서 그려보겠습니다. DCO를 하려고 했더니 여기가 기준점이 되어버렸네요. 그게 아니고 나는 여기서 선택을 눌러서 이 점에서 연속하겠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릭해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이 1900에는 디테일하게 이 계단의 라이즈의 개수, 라이즈의 높이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디멘션을 하나 카피해서 익스플로드로 깨줍니다. 그러면 이게 텍스트가 되죠. 하지만 이 텍스트는 M 텍스트네요. 한 번 더 깨면은 D 텍스트가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바로 숫자를 수정할 수 있죠. 자, 무브를 이용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컨트롤 2를 눌러서 속성에서 자리 맞추기를 왼쪽이 아니라 중심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중심에 위치하게 다시 옮겨줍니다.
자, 그래서 이 계단은 높이가 1900인데 한 단의 높이는 172.72 그리고 7이 7이니까 둘째 자리, 보통 도면에서는 건축 도면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7이 73이니까 셋째 자리 7에서 반올림해서 172.73으로 표현을 해주고 계단의 라이즈 개수는 11개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더블 클릭해서 써줍니다. 172.7 높이까지 입력을 해줬고요. 윗계단과 아랫계단은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네요. 자, 높이를 입력을 했으니까 이제 넘 플러스를 이용해서 가이드라인을 하나 잡아줍니다. 옵셋에서 600 정도 떨어진 위치에 디멘션을 넣을게요. 자, 위에서 하나 디멘션을 복사해 옵니다. 그리고 내부 치수에 맞춰서 디멘션을 맞춰줍니다. 자, 이 디멘션은 여기까지. 내부 치수가 1500이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서 X라인이죠. X라인 버티컬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더 가이드라인을 그려줍니다. 디멘션 컨티뉴 DCO죠. 이것을 이용해서 연속해서 디멘션을 입력해 줍니다. 자, 다 그랬으면은 가이드라인을 지워줍니다. 자, 이 3000에 대해서 트레드의 개수와 폭을 입력해 줍니다. 카피를 하나 해와서 디멘션을 2번 깹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이 텍스트는 중간 배치로 해주고요. 중심에다가 옮겨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300.00mm의 폭을 가진 10개의 계단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계단 개수까지 모두 썼으면은 이제 헤드룸을 표시해 줘야 되겠죠. 또 디멘션 하나를 카피해 옵니다. 이 디멘션은 이렇게 지시선이 따라올 필요 없이 지시선 점에다가 그대로 맞춰줍니다. 스트레치를 이용하면 되죠. 스트레치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엔드점까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엔드점을 계단에 위치에 시켜주고 트림을 이용해서 이 디멘션을 잘라주면은 이 계단의 헤드룸의 높이가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해치까지 넣으면은 도면이 이렇게 단면도가 완성되게 됩니다. 단면도 그리고 평면도 이렇게 도면이 완성되는데 지금 이렇게만 그리면은 재미가 없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골조만 그릴 게 아니라 재료까지도 표현이 돼야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도면은 깔끔해 보이죠? 지금 골조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례로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만 있는 건물을 열심히 그린 겁니다. 자, 이렇게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을 떼어내서 핀들이 살아있는 이런 생 콘크리트 마감입니다. 이 마감으로 끝낼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계단에 마감재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간단하게라도 이런 식으로 화강석으로 마감이 되는 것들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다 보면은 이 골조와 마감재와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도면을 하나 그대로 복사해 와서 옆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해치들은 지워주고요. 자, 이 디멘션은 꺼볼게요. 레이 오프. 이 난간도 그대로 꺼볼게요. 이 위에 있는 거는 밑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지우고요. 이 밑에 것도 지우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그렸었죠. 그래서 위아래로 복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늘에서 봤을 때, 평면도에서 봤을 때 이 첫 번째로 보이는 이 선이 골조가 아니라 마감선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객체들을 선택을 해서 레이어를 피니시 레이어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이 피니시 레벨에서 레이어에서 마감재 두께를 따와야 되겠죠. 마감재를 쉽게 50mm로 보겠습니다. 석재 마감 50mm로 일단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렛을 해서 선들을 마무리를 해줘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골조가 될 겁니다. 슬래브 골조가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 콘크리트의 슬래브 두께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옵셋 150 해서 콘크리트 슬래브가 이만큼 밑으로 내려와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트림 해주고, 슬래브의 두께를 여기서부터 150을 해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밑으로 50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150 옵셋에서 슬래브가 50만큼 밑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니시 레벨 F를 대비해서는 이 마감재는 제로에 위치한데 이 슬래브의 위치는 마이너스 50에 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슬래브는 복도라든지 인접한 실에 계속 연장이 되겠죠. 이렇게 연장이 될 거예요. 슬래브와 벽체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실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복도라고 봅시다. 복도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100만큼 마감 두께를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되어 있다 하면은 이렇게 안 되겠죠. 동일하게 마감재는 이렇게 계단과 마감의 레벨의 높이는 같겠지만 이 마감재의 두께가 여기서부터 100만큼 두께가 있을 겁니다. 혹은 120으로 해서 목재 데크로 한번 봐봅시다. 목재 데크, 목재가 약 30mm 정도 되고 그 밑에 목재 재료로 이용해서 이 목재 데크를 잡아주는 여러 철물들이라든지 잡철들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목재를 잡아주겠죠, 데크를. 그것까지 다 그려주진 않을 거고, 이 밑에부터 이제 슬라브가 시작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150의 슬라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냥 우리가 슬라브가 이렇게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단차가 져서 설치가 된 경우가 더 많다더라 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평면도에서 이 문을 그렸었죠. 이 문에 틀이 있습니다. 문 틀을 여기다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문틀도 이렇게 마감재를 고려해서 단면도를 그린다면 문틀도 이쁘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카피 미러에서 밑에다가도 하나 복사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여기는 굳이 단차가 문을 이 부분에 대한 단차를 표현할 필요가 없죠. 밑에가 마감이 있기 때문에 마감재랑 같이 묻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재만 이렇게 트림을 해주고 문틀이 이만큼 묻혀 있어서 단차를 최소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을 때 이런 식으로 닫혀서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그대로 복사해 줍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트림을 해주고요. 자, 위층에서는
150이 아니라 한 300짜리 액세스 플로어를 한번 설치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컴퓨터를 하고 있는 이 교실도 하부에 이렇게 맨 바닥에 전선들이라든지 통신선들이 여러 개 이렇게 깔려 갑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띄워줄 수 있는 서포트들이 배치가 되고요. 그 위에 프레임이 가면서 하나씩 전독성 마감재들이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배열이 되면은 바닥 공간과 실제 우리가 밟고 있는 마감재 사이에 공간이 띄워지면서 자유롭게 전선이라든지 통신선들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주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바닥에다가 이 전선들을 배선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차가 진 거예요. 지금 우리 교실도 애초에 액세스 플로어를 사용해서 컴퓨터실로 활용하려고 했다면은 우리 출입구에 이렇게 단차가 진 것처럼 단차가 없겠죠. 왜? 애초에 우리는 슬라브를 내려가지고 마감 레벨을 동일하게 맞추면서 액세스 플로어를 설치를 했다면은 현재 같이 단차가 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문이 있고 마감재가 지나갈 겁니다. 그 마감재를 액세스 플로어로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게 동일한 레벨에 맞춰주면은 여기 마감 레벨과 우리 액세스 플로어 마감 레벨이 동일하게 맞춰서 단차가 최소화하면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재가 약 5mm가 깔릴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 액세스 플로어의 높이는 300으로 보고 이렇게 300 밑에서 슬라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슬라브 두께를 150으로 맞추고 이런 식으로 슬라브를 다운을 시키고 이 안에다가 전선, 통신, 배관들이 지나가고 이 액세스 플로어를 받쳐주는 서포트들이 이렇게 배치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포트들이 배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 건물에다가 통신실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단차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단차를 없애고 골조해서 단차를 처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은 마감재를 고려한 단면도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인면선을 또 마무리를 해줘야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인면이 될 겁니다. 이거 미러에서 여기로 가지고 옵니다. 얘도 인면선이 될 거고 굳이 이 중간선까지 여기다가 표현해가지고 인면을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잘리는 부분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마지막으로는 재료면까지 표현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천정이 하나 들어가야 될 테니까 피니시 레이어를 이용해서 천정을 하나 그려줍니다. 12mm짜리 흡음 텍스가 들어간다고 보고 그려주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달대가 이렇게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건 빼고요. 자, 이렇게 끝났다면은 심볼 레이어를 이용해서 각 재료명들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텍스트를 하나씩 입력해 줄게요. 왼쪽으로 정렬을 해주고
흡음 텍스. 여러분들 강의실 천장 보시면은 아마 텍스가 보일 거예요. 저런 것들이 두께가 한 12mm 돼가지고 흡음을 조금 해줄 겁니다. 그게 흡음 텍스예요. 그리고 이런 점들도 하나씩 가져옵니다. 아래에도 마감재가 있겠죠. 자, 여기도 마감재죠. 이 아래는 H120 목재 마감, 목재 마루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거고요. 자, 계단에도 마감이 있죠. T50 석재 마감. 그리고 위에도 있네요. 여기는 H300 액세스 플로어 이렇게 적어주면은 자, 여기까지 단면도가 재료면까지 표기된 단면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